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네, 벌써 오늘이 4월 16일이 되네요. 4월도 반이 갔는데, 우리나라 날씨가 봄, 가을이 그냥 이제 짧아져갖고 봄, 가을이 없다라고까지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날이 엄청 덥더라고요. 네. 그리고 날이 더운 건 좋은데, 일교차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감기 걸린 그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은데,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좀 주변 정리정돈을 좀 하면서 좀 방송 그 일정도 좀 정상화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상화될 때까지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이 그 4월 16일인데 오늘은 아주 그 독특한 날이에요. 짜마 입고 일하기의 날이라고 하네요. 짜마. 짜마라는 게 이제 일종의 잠옷이잖아요. 네? 잠잘 때 입는 그런 옷. 사실 뭐 저희 어렸을 때는 저렇게 보고 뭔지 파자마가 뭔지도 몰랐는데 어른들은 그 파자마를 입고 있었어요. 어. 이게 참 그 이제 옛날에 그 쌓인 여러 가지 그 추억도 있지만은 자 어찌 됐든 오늘 파자마 입고 일하기의 날이라서 정말 참으로 독특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날인데 무슨 그 사연이 있는 날인지 한번 그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당부드릴 사항은 역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좀 부탁올립니다. 네. 그러면은 파자마 입고 일하기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왜 이런 날이 생겼을까요? 아주 독특한 그 날입니다. 조금 독특한 날입니다 그야말로. 자 4월 16일 파자마 입고 일하기의 날인데 뭔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쪼끔 느슨해지는 느낌은 있죠. 예. 뭐 일할 때는 통상적으로 뭐 작업복을 입는다든가 아니면은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인제 양복을 근사하게 그 이제 차려입고서 일을 한다든가 또 영업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정식으로 진짜 아주 말끔한 그런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매고 그다음에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 갖고서 인제 커스터머를 만나러 가야지 커스터머가 물건을 사 줄까 말까 인제 하는데 그런 자리에 파자마를 입고 나서면은 이게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에 비해 보면 참 그 느슨한 날이에요. 느슨한 일이에요. 파자마 입고 일하기 날이라는 게. 근데 인제 이런 날 이 날이 뭐 단순하게 편하게 입자 뭐 그런 의미만은 분명히 아니죠. 뭐 그야말로 아주 진짜 편안하게 하고선 일을 하자 이런 의미였다라면은 365일 다 파자마를 입고 일을 그 하면은 제일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파자마의 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파자마의 날에 숨겨진 배경과 그다음 변화하는 일 문화 이런 거를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자마 입고 일하기의 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네. 우리는 그 인제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이제 팬데믹을 인제 겪었죠. 뭐 지금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감기보다도 못한 증상을 그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뭐 오히려 감기만도 못한 그런 이제 질병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인제 확산이 됐죠. 왜냐하면 서로 이제 얼굴을 맞대고 근무하다 보면 이제 호흡을 하게 되고 그 인제 호기와 흡기를 통해 갖고서 인제 이제 세균이나 아니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 그래서 인제 그걸 인제 차단을 하는 거는 역시 뭐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죠.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하려니까 인제 전부 나와서 근무하는 것보다 뭐 일정 부분은 집에서 근무하면 그 밀도가 줄어드니까 전염의 어떤 그 인제 정도도 같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계산에서 재택근무가 확산이 된 거예요.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일할 때 꼭 정장을 입어야 하는?" 질문을 인제 던지기 시작한 거죠. 뭐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야 재택근무니까 그래도 제대로 차려입고 일을 해." 뭐 그랬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인제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인제 근무를 하는 건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의 상징이죠. 네. 그래서 뭔가 이 재택근무라는 게 업무하고 휴식하고의 그 경계가 좀 인제 흐릿해지는 그런 그 인제 특징이 인제 있습니다. 그건 뭐 재택근무하는 사람 탓이 아니고 그냥 환경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뭐 파자마조차도 업무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근무하다 보면 이제 뭐 정장 이런 것들이 업무의 일부겠지만은 이 파자마도 업무의 일부가 되기 시작을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그런 변화 이런 걸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날이 바로 파자마의 날이다. 파자마 입고 일하기의 날이다라는 그런 그 인제 논리가 성립이 되죠.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글쎄 뭐 모든 이런 그 민간의 어떤 기념일이라고 하는 게 인제 시작이 불분명하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즐기고 그러니까 '아 그럼 이걸 뭐 파자마 날로 하자.' 뭐 이렇게 인제 된 거라고 인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파자마 데이라는 게 원래 미국 학교 문화에서 그 인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부터 인제 시작이 된 거죠. 이 학생들이 인제 특정한 날 교복을 안 입고 파자마를 입고 등교를 하는 거예요. 뭐 개성 표현이다 뭐 스트레스 완화다 뭐 이런 그 상징을 인제 이야기를 하겠죠. 뭐 "개성을 표현하는 거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완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인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파자마 데이라는 게 이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학교 문화에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인제 기업에서도 인제 여기 인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제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그런 그 산업이 있죠. 그야말로 뭐 어 스트레스가 심하다라고 하면은 음 글쎄요. 그 가공실 같은 데가 그럴까요? 뭐 육중한 그런 뭐 프레스 같은 게 인제 쿵쾅쿵쾅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굉장히 안전에도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그 딱딱한 그런 분위기면서 스트레스 막 받고 그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그 직종도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면 이 직원의 창의성이 떨어지죠. 자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런 창의성과 자율성을 인제 키워주기 위해서 뭔가 그 정형화된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는 것. 그러니까 뭐 꼭 작업복을 입고 뭐 어떻게 뭐 특정한 그런 복장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파자마라는 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지만은 그 스트레스 해소의 어떤 코드가 되는 이제 그런 그 인제 복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파자마 데이라고 미국 학교 문화에서 인제 있었던 그날 4월 16 일을 어 뭐 여러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커뮤니티들이 있겠죠. 뭐 한 공동체들이 인제 주변에 있을 테니까 Fun at work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자. 인제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막 이런 홍보가 인제 되면서 파자마의 날이라는 게 이런 분위기가 인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뭐 이름은 파자마 입고 일하기의 날인데 물론 파자마의 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파자마 입고 일하기의 날이 더 어떤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더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자마의 심리학이라는 게 정말 사람들은 편한 옷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그 인제 이 옷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 심리에 인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걸 inclusive cognition inclusive cognition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우리나라는 이 TH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착의 인지 그러니까 옷을 입고서 뭔가 인제 이 느끼는 그런 어떤 감각, 인지 이제 이렇게 내가 인제 느낀다. 내가 인제 자각을 한다. 인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옷을 입고서 뭔가 느끼는 그런 그 심리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특정한 옷을 입고서 일할 때 인간 심리에 인제 영향을 줄 수뿐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파자마가 그런 역할을 한 거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장을 입으면은 뭔가 공식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뭐 호텔 같은데 파자마를 입고 탁 나타났다. 이거는 좀 어울리질 않죠. 그러나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 그런 공간이라면은 파자마를 입고 일하는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화장실에 가서 혼자 앉아 갖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듯이 그런 환경이라면 파자마를 입고서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제 여건이 마련이 된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벌써 그게 인제 그 환경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일시적으로라도 스트레스의 어떤 지수를 좀 낮추고 혹시 모를 또 창의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파자마 입고 일한다는 것이 재택근무 시대에 그 인제 새롭게 나타난 하나의 신체 언어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재택근무를 해서 파자마를 입고 근무를 해 보니까 엄청 좋더라 이거예요 편안하고. 그럼 뭐 회사에 나갔을 때도 뭐 파자마 입고 일할 수 있지 않나? 모두 다 파자마를 입으면은 괜찮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건 뭐 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인제 드레스 코드를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글쎄요 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출근할 때 아주 편안하게 반바지를 입고 막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회사 그렇게 가면 어떡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아 오늘은 그런 날이다." 이래요.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가서 일하러도 되는 그런 이제 회사 전체가 그렇게 인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심리적으로 거기서 또 뭔가 이게 업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어 그 인제 뭐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보면 이제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서 일을 하는 거 뭐 가끔 우리가 가끔이나 종종 뭐 TV 뉴스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인제 볼 수 있는 그런 인제 장면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Z세대가 선호하는 편안함. 이 편안함에 인제 기반을 둔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생산성도 올라간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업무 환경에서 심리적인 안정성이 또 중요하다. 뭐 난 정말 이런 아주 자유스러운 복장을 갖고서 내가 일을 하면은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더 생산성도 올라가고 업무 효과도 더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그 인제 파자마 입고 일하기에는 뭐 일이 꼭 딱딱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굳이 뭐 정장 뭐 이렇게 넥타이 꼭 차려 입고 뭐 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양복을 입었다 아니면은 뭐 인제 가끔가다 인제 티셔츠를 입고도 인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는 양복을 입고 방송해라." 그래서 이제 언제부턴가는 어 넥타이를 반드시 매는, 정 넥타이를 매기가 좀 뭐한 그런 상황이라면은 넥타이 대용품이라도 이렇게 목에다 걸고서 하는 그런 쪽으로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걸로 생각하면 그냥 뭐 훌떡통kul이라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근데 인제 그런 거는 또 사실 시청자가 보기에 또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이 그 어떤 선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 네. 그래서 오늘 파자마 입고 일하기의 날인데, 이런 날 우리가 어떻게 그 인제 이런 날을 우리가 보내야 될까요? 오늘 하루 뭐 집에서든 하든 아니면 회사에서든 간에 잠깐만이라도 편안함을 좀 허락해 보면 어떨까요? 뭐 집에서야 뭐 편안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제 회사에서는 글쎄요, 뭐 오늘 하루 파자마를 입고 오라고 출근하라고 그러면 그 파자마를 입고 또 전철을 타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건 좀 어딘지 모르게 좀 흉해 보일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 반바지를 입고 온다든가 티셔츠를 입는다든가 뭐 실제로 그렇게 인제 실행을 하고 있죠 지금. 그냥 그렇게 인제 완전한 파자마를 입지 못하더라도 캐주얼한 그런 옷을 입고, 그다음에 편안한 그 신발을 신고 또 부드러운 소재의 옷을 입고, 사실 양복이라는 게 그냥 그 딱딱한 옷이잖아요. 분위기도 딱딱하지만 소재도 그렇고요. 근데 인제 티셔츠 같은 거는 이제 그냥 부드러우니까. 예. 하여튼 이런 그 작은 변화를 줘서 반 파자마 데이, 반 파자마를 입고서 일하는 날, 뭐 이렇게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찌 됐든 파자마는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주 그 인제 저 오래전에 그 인제 겪었던 일입니다. 어려서 보면은 어른들이 러닝셔츠에 파자마를 입고 나와서 인제 새벽에 마당을 쓸었죠. 예. 그때 인제 새마을운동에서 새벽 6 시면은 인제 새벽 종이 울렸네 갖고서 다들 나와 갖고서 인제 앞에 마당 쓸고 쓰레기 같은 거 다 치우고 나죠. 어찌 보면은 요즘은 쓰레기 치우는 일을 그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해 갖고 정말 자기 점포 앞에 눈이 왔을 때 눈도 치우지 않고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그것도 치우지 않고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근데 이것은 뭐 관공서가 치우든 누가 치우든 자기 집 앞에 마당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은 자기가 좀 치우는 게 그게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새벽 6 시면 빗자루 들고 전부 나와서 마당을 쓸었어요. 저도 어려서 일찍 일어나서 인제 아버지 따라서 인제 마당을 쓸러 나가 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도 그렇고 옆집 아저씨도 그렇고 건너집 아저씨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전부 파자마를 입고 나와서 이제 마당을 쓸었죠. 예. 그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 없죠. 예.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1980 년대 후반에 이제 일본에 그 이제 출장을 잠깐 적이 있었는데, 뭐 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인제 봤는데 중국인 관광객이었어요. 뭐 친구랑 뭐 이렇게 헤어지는지 만났는지 파자마를 입고 로비까지 막 내려와 갖고서 막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하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유 파자마를 입고 인제 이러는 인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인제 뭐 중국 사람들도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러한 모습들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또 예절스럽질 않죠. 예. 이제 그랬던 그 추억이 있어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이라고 뭐 안 그랬겠어요? 뭐 개화되는 그 시점부터 이렇게 쭉 따지면은 일본도 그런 시대는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자꾸 국민 교육을 하면서 정신 개조하면서 이게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시절,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을 갖다가 우리가 인제 금기시하는데 오히려 인제 거꾸로 파자마를 입고 일하는 시대가 다시 됐으니까 '세상은 역시 돌고 도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네, 하여튼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여유가 깃들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파자마를 입고 일을 하시든 아니면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일을 하시든 잠깐만이라도 스트레스를 풀면서 오늘도 함께 이렇게 즐거운 날을 보내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그 세월호가 침몰한 날이네요 사실은. 2014년 오늘이죠. 아주 그 침몰하는 순간이 지금도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학생 300여 명을 포함해 갖고 승객 476 명을 태우고서 이제 인천을 이제 출발해 갖고 제주도로 가다가, 이름이 세월호예요 정말. 세월을 그 이제 물속에 인제 이렇게 잠기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을 해 갖고 정말 꽃 같은 학생들 304 명이 목숨을 잃은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예, 사건은 뭐 지금 뭐 어찌어찌 봉합이 돼 갖고 세월에 묻혀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은 사건이 바로 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 세세한 내용들이 좀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아깝게 숨져간 어린 학생들의 명복을 다시 빌어봅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파자마 입고 일하기의 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말아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김영로였습니다.